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최영숙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꾸 큰 갈등을 경험하시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갈등 때문에 힘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웰다잉에 대한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재산 유언상속도 해야 되겠고 또 장례 준비도 해야 되겠고 연명의료 결정서도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마지막에 미안하다, 고맙다, 또 사랑한다, 또 만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용서와 화해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것, 또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저의 안에, 우리들의 안에 있다면 이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해결하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용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발 뒤꿈치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못을 빼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나 혼자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필요할 때 할 수가 있는데 화해는 담을 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용서를 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냐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갈등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 갈등이 나온 결과가 어떤지, 또 누구와 갈등이 생기는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또 심리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많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를 심리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떨까?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돈이 필요할 때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은 나와 많은 고통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해 줄 것이고 여러분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 돈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주거나 또 법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도 받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렵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이 돈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사람. 그 사람이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는 그 사람의 몫이고 여러분이 찾아갈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든든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있다. 이 산의 진미를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물론 여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와 한 사람만이 주어진다면 꼭 누구를 초대하고 싶을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있다. 이 산의 진미를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물론 여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와 한 사람만이 주어진다면 꼭 누구를 초대하고 싶을까?
여러분들 대체로 어머니 또 아니면 자녀 아니면 배우자 물론 그렇겠죠. 그 중에서도 누구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메달을 따거나 트로피를 딸 때 내일이면 방송에서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직접 전화해서 나 이 상 탔어, 이 메달을 땄어 라고 직접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6개월이든 1년이든 멀리 출타했다가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걱정하면서 반갑게 기다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강아지라고요? 아니요, 사람. 네. 대체로 어머니든지 이제 배우자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멀리 친구는 아니더라도 가족은? 그랬더니 저는 가족이 없는데요. 그러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안 외로워요. 그랬어요. 어떻게 안 외로우실까? 그랬더니 자기는 외로움을 느낄 시간을 자기에 허락하지 않는데요. 눈만 뜨면 일하러 나가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몸이 지칠 정도로 일을 한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푹 쓰러져 잔대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있으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누구 줄 사람이 있으면 주고 아주 심플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분이 외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외로우신 분이세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은 어딘가 중독이 되거든요. 종교에 중독이 되든 일에 중독이 되든 또 아니면 스포츠에 중독이 되든 인터넷 중독이 되든 어딘가 중독이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른 곳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사람이 그런 관계를 힘들어하고 또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일에 중독이 될까라고 본다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갈등보다는 외로움을 선택하겠다라는 입장이겠죠. 근데 외로움을 느끼는 게 괴로우니까 안 느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나쁜 거로만 생각하는데 나쁜 것이 아니라 욕구의 대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 이 두 개가 꼬이는 거죠. 그래서 등나무는 칡나무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꼬이다 보면 하나가 죽지 않으면 이 갈등이 풀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에는 정말 내적인 갈등도 있고요. 관계적인 갈등도 있고 사회적인 갈등이 있죠. 내적인 갈등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 마음에서 여기를 가고 싶은 욕구와 저기를 가고 싶은 욕구가 팽팽하다면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이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내가 여기에 가고 싶은 욕구를 90, 가기 싫은 욕구를 10으로 내려버리면 갈등이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49, 51, 50, 50 요 정도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인 갈등을 보면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욕구와 나의 욕구가 부딪힐 때 생기는 게 관계적인 갈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한 잔 타서 먹으려고 뒀는데 저 사람도 커피를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나는 내가 좀 식으면 또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이 끝나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은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자기가 마셔버렸다.
그럼 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겠죠. 참 야속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이게 관계적인 갈등이에요. 또 사회적인 갈등을 보면 여러분들이 서로 문화의 차이, 또 세대 차이, 도대체 어른들은 자녀들 이해하기 어렵고 또 문화적으로도 시골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또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갈등이라는 것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고 욕구가 없으면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원인이 뭘까를 본다면 크리스토퍼 무어라는 사람이 가치관의 차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또 이해관계, 또 인간관계, 구조적인 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갈등입니다. 그럼 이 갈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이 갈등을 분석하지 않으면 서로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밥맛이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몸도 아픈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우리가 뭐 이석증이 생긴다, 또 뭐 어떻다 이런 증상을 보게는 그 뒤에 내적인 갈등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타인을 원망하죠.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또 그 사람과 안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이 붕괴되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만큼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신이 또 너무 괴로워서 자책감도 가지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하게도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꾸 큰 상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내가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전공이 심리학이 전공이라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옳고 그른 사람이 없어요. 맞고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갈등의 결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은 못하고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도 많이 본다면 이 갈등이 낳는 결과는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은 누구와 생길까요? 길 가는 누구와 생길까요? 우연히 만난 사람과 갈등이 생길까요? 처음 보는 또 TV에 나오는 사람, 멀리 유명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갈등은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러다 보면 가족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부부 사이, 또 고부 사이, 형제 사이, 뭐 직장 동료 사이 이런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 말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복지관에서 어르신이 그랬어요. 참 여기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어른들이 다 1인 가구에 사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된대요. 1인 가구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인데 왜 이분들이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혼자서 살까? 자식도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면 이 복지관에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합창단도 하고 그런데 내 자녀도 직장 생활도 잘하고 종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데 왜 내 자녀와 나는 갈등이 생길까요? 내가 이 재산, 이 집 다 팔아서 너희하고 같이 살고 싶다? 아니면 너희들이 내 집에 들어야 된다?
라고 해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만나지만 이렇게 서로 외롭게 지내는데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닌데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기대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있는 거죠. 내적인 기대가 있는 거죠. 부모는 내가 이렇게 자식을 키웠으면 자식이 그래도 이 정도는 나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고, 또 자녀는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웠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어서 그 기대가 누가 심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진 기대이기 때문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 서운하다고 느끼게 되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집 자식, 그 집 부모 참 대단하고 참 착하고 하는데 살아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에 따른 갈등을 한번 알아보면, 자, 제가 좀 전에 멀리 있는 사람, 처음 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제일 많이 생기는 갈등이 부부간입니다. 부부하면 정말로 아주 평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또 형제 간의 갈등 있지 않으세요? 부모보다 더 오래 같이 사는 사람이 형제예요. 3살, 6살 터울로 살았는데 정말로 좋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같이 지낸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서로 안 보는, 또 남북 이상 가족도 아닌데 평생 만나지 않는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지지만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원수처럼 안 보고 살아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일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더라고요. 모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그래서 뭐 누구에게 상의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시는 부모님들 많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안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뵙지 않으니까 고독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만난 어떤 분도 내가 죽고 나면 자녀들이 나의 시신을 인수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고민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분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왕래가 끊어진 관계가 되게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디에 강의를 했더니 어머니가 한 60대 초반쯤 된 어머니였어요. 내가 남편과의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괴롭지 않았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괴롭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내용인즉 부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수록 자식에게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정말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게 나의 면류관이 됐고, 또 아들이 뭐 잘생겨서 아들 하고 살아서 유학까지 보내서 한국에 돌아와서 대기업에 직장을 가지게 됐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며느리는 내가 골라가면서 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내 한평생의 삶의 목적이 아들을 키우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도 그 시어머니는 만족함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봤는데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집을 좀 살렸겠죠. 그런데 지금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한 4년쯤은 아들, 며느리, 손자가 명절마다 왔대요. 그래도 참 섭섭해서 길을 모르냐, 손이 없냐, 전화 한 통 못하냐라고 좀 시집을 살렸는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오지 않고 손자도 오지 않고 아들만
명절에 온대요. 처음에는 애가 감기가 들었다 뭐 어떻다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1년에 2번씩 아들만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라. 상의해서 풀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만 보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 우리는 엄마와 집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려고 했었다. 근데 아이들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그래 둘이 타협을 해서 나는 처갓집에 가지 않고 집사람은 시댁에 오지 않고 우리 네 식구만 살아가기로 했는데, 지금 엄마가 집사람을 만나서 뭔가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 엄마가 원하는 게 내가 이혼해서 혼자 사는 걸 원하세요. 이렇게라도 내 가정을 꾸리는 걸 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너를 이러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냐? 너도 꼴도 보기 싫다. 너도 오지 마라. 그러고 명절에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명절이 오니까 이제 아들조차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더라.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엉엉 우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시어머니의 잘못이에요? 며느리의 잘못이에요? 아들의 잘못이에요? 아마 며느리나 아들이나 만나보면 그들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며느리가 이제 60이 되어져서 그 며느리도 이제 또 며느리를 보게 되면 그때서야 아, 어머니의 심정이 이랬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법이 뭐냐고.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조금 더 나이도 먹은 사람이, 좀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연륜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평생의 모든 삶의 목적이 아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는 것이었는데 결과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아들의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분에게 그렇게 상담은 했지만 정말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려면 내가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든지 또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든지 뭔가 대체할 만한 뭐가 없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보다 장서간의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요새 아들, 며느리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는데 딸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아들의 월급은 몰라도 사이의 월급은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딸이 또 직장을 가지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 친정 어머니가 딸 집에 가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살림도 살아주고 또 뭐 손자도 키워주고, 그러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엄마 없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딸이 원하는 반찬, 딸이 원하는 걸 척척 해주는데 사이는 장모님이 와 계시니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은 내가 더 중요해, 장모님이 더 중요해. 근데 딸은 두 대답을 못해요. 당신 없으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엄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반찬을 해놔도 딸은 좋아하지만 사이는 입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장모님이 왜 자네는 이렇게 입이 까다로운가 라고 하다 보면 장서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딸은 엄마의 도움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의 코치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헤어져라면 헤어지게 되고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게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을 한번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년에 계시는 부분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기도 하지만 노년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 부부관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60, 70에 대해 굉장히 어르렁거리고 싸우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그 여자 그 남자라는 코너에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한참 동안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항원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에 방송 상담이라도 좀 받아봐야 되겠다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내는 어김없이 계속 원망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막 원망을 하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도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고 미안하다 소리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께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미안하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남편도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다른 뭐 돈을 받고 싶고 뭐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운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부부는 노년에 무척 갈등하다가 치매가 걸려서 화해하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 부부간의 갈등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성역할 지각 변화가 오잖아요. 여성은 남성화되어지고 남성은 여성화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고 계속 남자는 강하게 여자는 약하게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시기가 이 노년의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노년에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젊었을 때는 힘들었어도 노년에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마지막 헤어질 때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또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영감이 갈 때 꼭 한마디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나도 미안하다 미안하다가 하면서 울기만 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영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 그랬어. 자,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였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제가 60대 초반에서 중반쯤 된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항원 이혼을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싸우다가 이제 상담을 왔는데 저 앞에 와서도 막 싸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종이에다가 색연필을 들이면서 무인도에 두 분이 떨어지셨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고 일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산을 그리고 또 뭐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내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리세요. 여기에 무인도에 무엇이 있으면 좋겠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조그마한 배를 그렸어요. 이 배를 그리니까 남편이 좀 크게 그려. 그거 가지고 고기를 몇 마리나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혼자 탈 건데 뭐. 어디로? 여기 타고 있다가 큰 배가 오면 옮겨 타겠다라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자기하고 살겠다고 집도 짓고 밭도 만들고 산도 그렸는데 저 사람은 떠날 생각만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럴 때 그 아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물어봤어? 나한테 내가 집 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밭 갈아달라고 그래서 당신은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갔잖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막 속이 상해하면서 이걸 생각해보면 모르냐라고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야기 중에 아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 말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50대 초반에 뇌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대요. 우리가 뇌 수술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언장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고 이제 내가 못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수술을 들어가는데 남편이 평소에 이제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죠. 와서 막 아내 얼굴에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도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수술이 잘 끝나면 내가 이 사람을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잘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나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병실에 갈 때 며칠만이라도 1인실에 좀 갈 수 없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말이라고 하냐? 1인실이 아니라 턱실도 내가 얻어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참 고맙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이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그 병동에서 가장 훌륭한 간병사를 섭외를 해서 딱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올라갔더니 김 여사님 우리 집사람 잘 부탁합니다. 여보 이분이 가장 훌륭한 간병사래. 그리고 여보 나 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버리셨어요. 근데 이 아내는 1인실을 간 이유가 편하게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하고 긴히 그동안에 쌓였던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싶어서 1인실을 갔는데 남편이 원한 것은 몰랐던 거죠. 남편은 아내가 좀 더 좋은 이렇게 편안한 시설을 원한다고 생각해서 좋은 간병사를 배치해주고 옮겨 집을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그다음 아침에도 와서 여보 잘 잤어? 밥 먹었어? 나 간다. 가버렸어요. 아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10년이 지난 50대 초반에 수술했는데 60대 초반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막 펄펄 뛰면서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냐고. 그때 이야기했더라면 나는 당신 앞에 24시간이 아니라 72시간도 옆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하고 있는 게 귀찮아서 당신은 운동하러 갔잖아. 친구들 만나러 갔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혹시나 했지나 역시나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쩌면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 나는 당신 옆에 있고 싶지만 당신이 나만 보면 짜증을 내니까 혹시나 혈압이 올라가고 내압이 올라가서 내 수술한 데가 잘못될까 봐 얼른 자리를 비켜준 거라는 거죠. 이런 관계의 부부들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부가 마지막에 많은 오해를 풀면서 다시 그림을 그릴 때 정말 꽃도 만들고 집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들도 만들면서 행복하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소와 사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는 풀을 먹잖아요. 사자는 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풀로 제일 좋은 고기로 준비를 했지만 서로 못 먹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오해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엄청나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부부 간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 자녀 간에도 무척 갈등이 많죠.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리더를 해나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가 수평 관계가 되다가 이제는 노년이 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뭐냐라고 하면 노인들이 오셔서 내가 헛살았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허리가 굽도록 살았는데 내 노년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는 갈등이 얼마나 클까 싶어요. 어떤 30대 후반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3남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3남매를 잘 키워서 정말 재혼도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큰아들은 국회의원이 되고요.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고요. 셋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고 아주 명문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자식을 키우는데 올인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놀러를 갈 때 당신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런 시간이 있으면 집안 살림을 하든 돈을 벌지 어디 놀러나 다니냐고 그다음 비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러를 다녔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인간관계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올인했어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자식들을 잘 키웠는데 자식을 잘 키워놓으니까 이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 자식이 없고 같이 밥 먹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넓은 집에서 정말 잘 살고 계시고 용돈도 충분하고 뭐 가사 도우미도 오시고 하는데 밤이 되면 외로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핸드폰으로 1번, 2번, 3번 누르면 되니까 눌러서 어머니 왜요? 잠이 오냐? 잠이 오지 않는다. 또 어머니 왜요? 밥이 안 넘어간다.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모시고 살 수도 없고 또 부양할 수도 없으니까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부모는 어머니는 요양원은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내가 요양원을 갈 것 같으면 죽을 거야.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미수에 그쳤어요. 자,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이 국회의원이다 이 소리도 못하고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삶이 우울해지고 결국은 무의미해지면서 삶의 기대를 내려놓게 되는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보면 형제 간의 갈등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관계로서는 정말 부모보다 더 오래 같이 살기 때문에 중노년의 외로움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죠. 근데 부정적인 관계는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자, 어릴 때도 형제 간의 경쟁이 참 많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지 않으면 형제는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고부 사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요새는 조부모의 관계도 굉장히 많은데요. 조부모를 자녀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을 손자녀를 키워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오는 키워주어서 주다가 보면 생기는 마찰도 많고 또 안 키워주면 자녀들이 섭섭해서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3일은 친정에서 3일은 시댁에서 부모님들이 막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지방에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는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괴롭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보면 저는 여기에 해결 방법은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변화를 수용해야 되고
또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 차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또 뭐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이 세대 차이나 성격 차이나 문화 차이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서로 자라온 배경 또 환경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요. 이걸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만 자녀를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의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인정하는 건 다르죠. 제가 어떤 고부간의 갈등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부모님이 틀렸다, 며느리가 옳다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당신의 내면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잖아요. 그걸 고와 스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스톱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스톱은 가고 서고를 잘하는 게 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교통 질서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인 관계의 질서인데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사회에서 하극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서를 존중하지 못해서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부모가 아니고요. 부모는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부모 자체로서도 우리는 존중의 대상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고 큰 갈등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관계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차이를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질서를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돕는 관계로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가정, 평안한 자신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